네, 이번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는 가속되게 되는데요. 이때 가속된다는 것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나 물체의 빠르기가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알짜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알짜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게 된다면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자,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짜 힘은 두 힘의 크기를 합한 것과 같고요. 방향은 두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때문에 오른쪽으로 6N, 오른쪽으로 3N이 작용하는 경우에 두 힘을 합한 알짜 힘은 크기는 9N,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에 되겠네요. 자,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알짜 힘의 방향은 큰 힘의 방향과 같고, 알짜 힘의 크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오른쪽으로 6N, 왼쪽으로 3N이 작용하는 경우에 두 힘을 합한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3N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요, 두 개의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인데요. 자, 알짜 힘을 구해보게 되면 0N이 되지요. 이런 경우를 평형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자,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는 가속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운데 있는 물체는 힘을 받지 않고 가속도가 0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지한 상태라면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요. 움직이고 있던 중이었다면 계속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으로 등속력으로 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체에 힘을 가해도 물체가 잘 가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지요.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고 있을 때 마찰력은 물체의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는 물체를 방해하는 왼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낙하산의 경우에는요. 낙하산을 탄 사람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이때 마찰력은 공기저항이 됩니다. 때문에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면 마찰력에 해당하는 공기저항은 위쪽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찰력은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마찰력이 크기가 같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 되게 되겠지요. 따라서 물체는 가속 운동하지 않고 직선으로 등속 운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혼동해서 쓰는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질량은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양입니다. 물질의 양이 많다면 그만큼 질량이 큰 물체가 되는 것이지요. 자, 또한 질량은 물체를 움직이거나 정지시키려는, 즉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려는 외부 영향에 물체가 나타내는 저항을 뜻합니다. 때문에 물체의 질량은 관성의 척도가 되기도 하지요. 자, 이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자, 무게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중력이 바뀌게 되면 물체의 무게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는데요. 지구에 있는 지표면 근처에서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바로 9.8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죠? 중력이 달라지면 무게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중력이 달라지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질량과 무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볼까요?
질량이 10kg인 볼링공이 달과 지구, 목성에 각각 놓여 있습니다. 그림에 빨갛고 귀여운 볼링공 보이시지요? 자, 볼링공이 질량이 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볼 건데요. 네, 질량은 물질을 이루는 양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볼링공이 달에 있던, 지구에 있던, 목성에 있던 같은 볼링공이라면 볼링공을 이루는 물질의 양이 같습니다. 때문에 달에서 측정한 볼링공의 질량과 지구에서 측정한 볼링공의 질량, 그리고 목성에서 측정한 볼링공의 질량이 모두 같습니다. 질량은 장소와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갖게 되지요. 자, 이번에는 볼링공의 무게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인데요. 무게는 볼링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가장 큰 목성에서 측정한 볼링공의 무게가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 중력이 그 다음으로 큰 지구, 그 다음에 달에서 측정한 볼링공의 무게가 가장 작게 되겠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물질의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때문에 물체가 어디 있던 간에 질량은 같게 되지만요.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중력이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극단적으로 무중력 상태인 곳에 가게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0이 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두 개의 같은 크기의 공, 하지만 질량이 다른 두 공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게 될 때 두 물체가 가속되는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보면 위에 금속공이 있고요. 아래쪽에 나무로 된 공이 공중에 떠 있네요. 네, 맞아요. 지구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우주 정거장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공에 우주비행사가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는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어떠세요? 네, 두 개의 공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입김을 불어넣게 되면 두 개의 공 중에 어떤 공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자, 여러분의 예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One ball is wooden and the other is brass. This time we have 3 balls. We're adding a ping pong ball. You can see here that things with more mass move more slowly. The second law says there's a connection between force, mass, and acceleration. 자, 보게 되면 세 개의 같은 크기의 공이 있는데요. 위에는 가장 질량이 작은 탁구공, 그 다음 질량이 큰 나무공, 가장 질량이 큰 금속공이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탁구공이 가속도가 가장 크게 변해서 멀리 날아갔고요. 가장 무거운 금속공은 가속도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운동의 변화에 저항하려는 그런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뉴턴은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뉴턴의 운동 2법칙으로 정리했는데요. 자,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알짜 힘에 정비례하며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에 가해진 힘의 방향과 같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식어로 나타내면 가속도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 되지요. 때문에 질량이 크게 되면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가속도의 크기가 작습니다. 자,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속력은 증가하게 되고요. 물체는 점점 빨라집니다. 만약에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하게 되죠. 아마 물체는 점점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추겠군요. 자,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빠르기는 같지만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속력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요. 진공에서 볼링공하고 깃털이 나란히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진공에서 볼링공과 깃털에 같은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 맞는 말일까요? 자, 봅시다. 자, 질량이 큰 볼링공에는 큰 중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질량이 훨씬 작은 깃털에는 작은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력의 크기가 다른데 두 물체가 어떻게 같은 가속도로 떨어지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질량 때문이지요. 볼링공은 작용하는 중력도 크지만 볼링공 자체의 질량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깃털은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이 매우 작지만 깃털 자체의 질량은 매우 작습니다. 자, 물체의 가속도는요, 뉴턴의 이법칙에 따라서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볼링공에 작용하는 힘을 볼링공의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가 나오게 되지요. 또한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을 깃털의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역시 중력 가속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볼링공에는 깃털보다 훨씬 큰 중력이 작용하게 되지만 그만큼 질량이 크기 때문에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힘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 어떤 뜻이냐고요? 자, 지금 이분이 운동을 하면서 벽을 밀고 있는데요. 벽을 미는 힘을 이렇게 흰색 화살표로 표시했는데요. 만약에 벽이 사람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넘어지고 말겠죠? 때문에 벽도 사람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받쳐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람은 지금 사람에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바닥이 이분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땅속으로 푹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받쳐주는 수직항력 또는 지지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뉴턴의 운동 3법칙은요. 이런 두 개의 힘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물체가 두 번째 물체의 힘을 작용하게 되면 두 번째 물체 역시 첫 번째 물체의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첫 번째 물체라면 벽이 두 번째 물체가 되는 것이지요. 자, 모든 힘의 작용에는 항상 같은 크기의 반작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운동의 뉴턴의 운동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번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한 재밌는 실험을 한번 볼 텐데요.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도전! 작용 반작용 실험! 준비물 롤러 스케이트! 자, 첫 번째 실험! 두 손 마주대고 밀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서로 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적극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한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한 사람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한 사람이 힘을 가했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실험! 요원이 그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설마? 이런 지금 뭐하는 짓일까요? 화난 요원 1, 요원 2를 밀려나 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요원 2가 밀리는 건 당연한데 왜 요원 1까지 밀리나요? 요원 1, 2 둘 다 똑같이 밀렸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지금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을 가할 수 없는데도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밀었는데 서로가 둘 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많이 다른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두 물체의 질량이 서로 많이 다른 경우에 작용, 반작용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세 번째 실험. 이번엔 특별히 지나가는 지구인을 섭외했습니다. 아, 혼자 미는 쪽이 많이 힘들겠는데요? 아하하, 이런 불공평한 실험이 다 있습니까?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세 명이 있는 쪽은 꼼짝도 안 할 것 같았는데 밀렸습니다! 세 명이 밀린 정도를 합하면 한 명이 밀린 정도와 같은데요? 작용, 반작용 실험 결과 A가 B에 힘을 가하면 B 역시 A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게 됩니다! 네, 작용, 반작용 법칙 이야기할 때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한 명이 왼쪽에 세 명한테 준 힘이나 왼쪽에 세 명이 오른쪽에 한 명에 준 힘이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다만 힘의 크기는 같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질량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큰 가속도로 운동하게 되고요. 왼쪽은 세 명이기 때문에 질량이 상대적으로 커서 가속도가 작게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공들이 커다란 달이나 지구 혹은 행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물체 A와 B 중에 어느 것이 나머지 것을 향해서 떨어지게 될까요? 자,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두 물체가 있을 때, 자, 여기 A하고 B가 있을 때요. 서로 만유 인력에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게 되는데 그 힘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훨씬 큰 A에는 가속도가 적게 되고 질량이 작은 B는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에는 B가 A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사과가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요. 사실 지구도 사과를 향해서 아주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두 개의 질량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과가 지구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림처럼 두 개의 질량이 같은 경우에는요. 가속도도 같기 때문에 두 물체가 서로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테고요. E와 F처럼요. 두 개가 오른쪽에 더 질량이 큰 경우에는 오른쪽 물체의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작아져서 E에 있는 물질 E가 F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힘과 가속도에 관련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따라서 아주 빠르게 가속되고 있는데요. 이때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네, 힘은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힘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작용이 있다면 반작용이 있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빠르게 가속되는 자동차의 바퀴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바퀴는 자동차가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도로를 밀어내게 되고요. 그렇다면 도로가 자동차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겠죠. 그래서 도로는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엔진의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로가 자동차를 밀어주는 힘이 없다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주 바닥이 미끌미끌한 빙판에서는 아무리 엔진을 최대로 구동하더라도 자동차가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돌 뿐 움직일 수가 없겠죠. 때문에 도로가 자동차를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1법칙은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직선으로, 등속력으로, 다시 말해서 운동하는 방향과 빠르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운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체가 운동에 저항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량은 물체의 관성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운동에 저항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물체를 운동시키려면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뉴턴의 운동 두 번째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는 가속되게 되지요. 물체의 빠르기나 방향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에 정비례하며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때문에 알짜 힘이 클수록 가속도가 커지게 되고요.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뉴턴의 운동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고요. 첫 번째 물체가 두 번째 물체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 두 번째 물체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게 됩니다. 항상 힘은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두 가지 힘이 항상 공존합니다. 때문에 모든 작용에는 항상 같은 크기의 반작용이 있다는 것이 뉴턴의 운동 3법칙입니다.